올해도 드디어 트렌드 코리아 2020이 출간되었습니다. 매년 출간되어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점검하고 예측하는 트렌드 코리아. 올해도 어김없이 출간되어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렌드 코리아 2020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짧고 간결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트렌드 코리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해의 트렌드를 점검하는 부분, 그리고 내년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도 책의 형식을 따라서 2019년의 트렌드를 짧게 점검해 본 후 2020년의 트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타임마크를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2020년의 트렌드를 바로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타임마크를 이용하여 이동해주세요. 네. 김난도 교수님이 주축이 된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 그 해의 띠동물 이름이 들어간 10글자짜리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트렌드 코리아의 오랜 전통이죠. 2019년의 띠동물은 돼지. 그래서 2019년의 키워드는 피기 드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글자씩 빠르게 점검해 볼게요. 컨셉을 연출하라. 2019년에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 바로 컨셉이었습니다. 특히 전시회, 호텔, 식당, 스튜디오 등에서 각각의 컨셉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발맞추어 정말 다양한 컨셉들이 소비된 한 해였습니다. 컨셉 간 차별화에 초점을 둔 이 컨셉팅 소비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세포마켓. 유통 구조의 변화로 다양한 1인 사업자들이 활약한 한 해였죠. 소비자들은 기존의 대형 유통, 대형 방송사에서 벗어나 1인 크리에이터, 1인 마켓에 주목했습니다. 물론 유해 컨텐츠, 소비자 기만 등의 부작용도 잇따르며 세포마켓의 그늘도 아주 부각된 한 해였죠. 요즘 옛날 뉴트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난날의 향수를 자극하는 복고, 우리가 레트로라고 불러왔죠. 2019년은 새로운 복고, 뉴트로의 한 해였습니다. 지금의 1020 세대들이 옛것에서 신선함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뉴트로의 핵심이었는데요. 진로 소주와 라면 등 옛날 상품을 그대로 패키징한 상품이 큰 인기를 얻었고요. 온라인 탑골공원이라고 불리는 SBS 인기가요 스트리밍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 뉴트로의 열기를 타고 종로, 을지로 등 어른들의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던 장소들이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었죠. 필환경 시대, 친환경을 넘어선 필환경의 시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더욱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소비를 제한하고 종이 빨대 받아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이뿐만 아니라 제품의 포장 형태도 환경을 생각하는 재활용 용지로 크게 바뀌었고요. 동물 복지 식품도 크게 각광받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 대리인 내 마음을 부탁해. 스스로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요즘 사람들, 그들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상품들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TV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패널들을 앞세운 관찰식 예능, 액자형 구성들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이 점점 보편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죠. 더 나아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고객의 취향까지 제안해주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금융, 쇼핑, 의료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방안들이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 하나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한 공간이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지니기 시작했죠. 카페, 도서관, 펍, 공연장, 작업실, 옷가게 등등등. 고객들의 니즈에 따라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공간들이 아주 사랑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카멜레존은 앞으로 더 다양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밀레니얼 가족. 이전 세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바로 밀레니얼 가족입니다. 이 밀레니얼 가족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이고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니즈를 담고 있는 상품들이 아주 큰 인기를 얻었었죠. 요리하기 쉬운 가정 간편식, 신선 배송 앱,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의류 건조기를 표현하는 삼신가전, 그리고 에어프라이기 등이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곳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바로 나나랜더들이죠. 이들은 각자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이나 획일적인 규범 등을 거부합니다. 나나랜더들의 활약과 함께 미의 기준, 성역할 등이 크게 변했던 한 해였죠. 매너 소비자, 판매자의 도덕성만큼 소비자의 매너도 크게 중요시된 한 해였습니다. 노쇼족, 블랙 컨슈머, 오버투어리즘, 갑질 손님 등이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들에게 더 성숙한 소비자의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졌었죠. 서로를 위한 따뜻한 매너,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2019년의 트렌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의 트렌드 코리아는 어떤 전망을 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네, 2020년 쥐의 해죠. 이번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시한 10글자 키워드는 바로 마이티 마우스입니다. 트렌드 코리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 예측가들은 2020년의 경제가 그리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세계 무역과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을 포함한 수출 중심 국가들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트렌드 코리아는 복수의 소비자,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아 G의 복수형을 트렌드 코리아 글자에 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2020년의 트렌드 마이티 마우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멀티 페르소나. 올해 모든 트렌드들의 기반이 되는 트렌드가 바로 이 멀티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정체성은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에는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외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의 현대인들은 마치 가면을 쓰듯이 아주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모두 전환인 겁니다. 여러분 커피 광고에서 보시지 않았어요? 평범했던 직장인이 퇴근하는 순간 인싸가 되는 것. 각 SNS 계정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다른 성격의 포스팅을 하는 것. 평범하기만 했던 북튜버가 갑자기 BTS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는 덕후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모두 멀티 페르소나의 성격을 담고 있는 일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은 혈연과 직업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혈통의 의미가 퇴색하고 직업도 다양해지면서 이 정체성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 상황에 다양한 SNS까지 가세하며 현대인의 정체성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모습에 따라 소비 형태에도 아주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소비자가 상황에 맞게 다른 가면을 쓰고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성격의 상품들을 구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 형태에 적응하기 위해 고객의 니즈를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화된 세상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형성하는 것이 아주 큰 과제가 됐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자신의 저서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 사람인가? 이런 철학적 질문에 아주 진지하게 답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라스트 핏 이코노미. 라스트 핏 이코노미란 고객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배송 접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이나 경험을 구매할 때 이것을 딱 받아보는 순간 마지막 순간의 경험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라스트 핏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나타나는데요. 배송, 이동, 구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배송의 라스트 핏입니다. 최근에 새벽 배송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죠. 고객의 마지막 배송 접점인 집 앞까지 편리하고 신선하고 빠른 배송으로 고객의 마음을 잡는 것이 바로 배송의 라스트 핏입니다. 다음은 이동의 라스트 핏입니다. 라스트 핏 이코노미 시대에서 경제의 중심이 되는 곳은 바로 내 집 근처입니다. 내 집 근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다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망은 거주지 주변 상권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 바로 근처의 상권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바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편의점입니다. 택배 서비스, 공과금 납부 서비스에서부터 킥보드 충전 및 주차, 세탁물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편의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마지막 도착지까지 빠르고 만족스럽게 이동시켜주는 킥보드도 많은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돼요. 세 번째,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입니다. 제품을 사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제품
제품을 처음 열어보는 그 순간의 경험도 중요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언박싱 영상, 하울 영상이 유행하는 것도 바로 이 트렌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각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마지막 순간을 만족시킬 만한 포장과 패키지 제공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환경 문제 해결은 필수적인 조건이겠죠. 과거 상품의 기능이나 가격, 브랜드 등 아주 객관적인 요소가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끼쳤다면 지금부터는 소비자 개인의 경험, 라스트 핏 서비스 등의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소비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페어 플레이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해질 거라고 트렌드 코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이 트렌드는 벌써부터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위 조작 논란, 모 여고의 시험지 유출 논란, 고위층 자녀의 논문 특혜 논란 등 대중들은 공정성이 침해당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사람들의 관계성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죠. 회사에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려는 태도, 성역할 차별을 고쳐나가려는 태도, 평가 시스템을 공정화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크게 발현될 예정이라고 트렌드 코리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공정함을 추구하는 세대들이 일어설 예정입니다. 스트리밍 라이프, 스트리밍, 이미 우리들에겐 너무나 익숙하죠. 음악이나 영화, TV 등 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됐었던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이제는 뭔가를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된 거죠. 그야말로 소유의 종말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림이나 자동차, 가구 등 고가의 상품을 정기적으로 대여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 라이프가 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좀 마음 아프지만 소유에 필요한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대는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들인데요. 이 세대들은 역사상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불려지는 세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물건에 대한 취향과 욕구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 물건을 렌탈하는 형식으로 소비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스트리밍 라이프가 확산된 두 번째 이유, 바로 노마드적인 가치관 때문입니다. 직업과 집을 자주 이동하는 노마드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노마드 라이프가 상품에도 적용됨에 따라 상품의 이용 형태도 바뀌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거래, 배송 서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트리밍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늘어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요. 이러한 스트리밍 라이프는 계속해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기업의 계속된 노력, 소비자의 매너 또한 필요하겠죠. 초개인화 기술,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제품을 딱 맞춰서 제공해주는 개인화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1대1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이러한 초개인화 기술은 소비자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 소비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 더 나아가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추천하는 것까지를 추구합니다. 초개인화 기술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에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것도 초개인화 기술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초개인화 시스템은 나를 정말 편하게 해주고 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도 있지만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이 내 취향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취향을 조작하거나 유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정보가 더 정확한 정보를 불러들이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술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 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요. 마치 1984나 멋진 신세계 같은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사회가 정말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초개인화 기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해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펜슈머,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소비할 때는 주어진 상품들 중에서 골라서 소비를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투자하고 제조하는 형태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팬슈머라는 트렌드는 이미 우리에게 정말 익숙해요. 일단 크라우드 펀딩,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 달빛천사의 OST 펀딩이 정말 초 대박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어떤 앨범이나 책, 영화를 제작하고 투자하는 형식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팬슈머의 모습은 연예 산업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의 펀딩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기부나 선행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판을 흔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그룹 마마무의 팬클럽인 무무가 이 마마무의 빡빡한 스케줄에 제지를 걸고 나서면서 콘서트를 연기시키기도 했었죠. 이러한 현상에는 물론 부작용이 있지만 팬슈머의 활동은 2020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른 책임감과 도덕성이 필요하겠죠. 특화 생존. 아까 멀티 페르소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소비자들이 워낙 다양한 형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니즈도 점점 다양화되고 파편화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는 이 파편화된 고객들의 니즈에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죠. 특화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2020년에는 이와 같이 초정밀 특화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8세대, 시니어 모델 김칠두, 코리안 그랜마 박망래. 여러분에게 모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노년층이 활약했던 것처럼 2020년에는 지금의 5060 세대들이 아주 활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8세대라는 용어에서 이 58이라는 단어는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의 약자입니다. 또한 다채롭게 자기만의 색을 내뿜는 보석 58의 이름이기도 하죠. 지금의 58세대들은 보통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등 인생 1막을 마친 세대입니다. 이들은 이제 열정과 재미를 찾아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활동이 크게 두드러지면서 소비 형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콘텐츠 산업입니다. 5060 세대의 모바일 사용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유튜브에서도 50대 이상의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시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시니어를 타깃으로 한 여행 상품이나 모바일 상품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미스트롯 같은 프로그램이 크게 흥행했던 것처럼 문화 트렌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활기찬 58세대의 모습이 대한민국 세대 간 소통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편리미엄. 편리한 것이 곧 프리미엄이다. 2020년 편리미엄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귀찮은 일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싶어 하죠. 이러한 욕구는 점점 강해지고 중요해져서 우리의 소비 트렌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편리미엄의 예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다른 기능이나 이유들도 많지만 무엇보다 광고를 보는데 들이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서비스죠. 또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삼신가전, 즉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 건조기 등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을 줄여서 이 시간을 자기 개발에 활용하는데요. 이러한 성향은 바로 다음 트렌드인 업글 인간으로 이어집니다. 업글 인간.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크게 몸, 취미, 지식 성장을 위한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돼요. 첫 번째, 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활동. 예를 들면 러닝크루나 버핏 프로젝트 같은 활동이 활발해지겠죠. 취미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활동도 정말 다양하겠죠. 지금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원데이 클래스들이나 여행지에서 언어, 요리, 요가 등을 배우는 여행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요. 세 번째, 지식을 성장시키기 위한 활동. 스터디 모임이나 뉴스 구독들이 활발해질 거고요. 독서 모임, 리딩북, 북튜버들의 활동도 두드러질 것이라고 하니 저도 분발해야겠습니다. 이제 성공보다 성장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2020년 이러한 가치관을 따르는 업글 인간들의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2020년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
내년의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짧게 이 책을 요약해 들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꼭 한번 직접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정말 이 책을 통해서 트렌드나 이슈 그리고 용어 등을 미리 익혀두시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이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시간 내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